김연아 선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전성기 때 겪었던 심리적 압박감과 외로움이었고, 특히 2014년 소치 올림픽을 준비하는 동안 겪었던 고통이 가장 컸습니다. 한국의 금메달 유망주로서 그녀는 대중, 언론, 그리고 그녀 자신으로부터 엄청난 기대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2018년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압박감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빠졌다고 털어놓았는데, 리허설 후 분장실에서 혼자 눈물을 흘린 적도 있다고 한다. 사람들은 저를 아이콘으로 보지만 저는 그저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젊은 소녀일 뿐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날이 있어요. 이런 슬픔은 외부의 압박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경쟁에 집중하기 위해 가족 및 친구와 함께할 시간을 희생해야 하므로 자신에게 가하는 고립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김연아가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예상했던 금메달 대신 은메달을 딴 뒤 논란에 휩싸이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일부 시청자와 비평가들은 그녀가 수상했어야 했다고 생각했고, 채점 시스템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그녀는 원치 않는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2020년 보그 코리아 프로젝트인 내 어린 시절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은메달 때문에 울었던 게 아니라 제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울었어요. 그저 제가 한 일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 사람들이 바라는 모습으로 인정받고 싶지 않았어요. 이러한 슬픔은 그녀에게 정신적 상처를 남겼고, 은퇴 후 자신감을 되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을 느낀 또 다른 측면은 아이스링크를 떠난 후 느낀 방향 감각 상실이었습니다. 소치 올림픽 이후 김연아는 23세의 나이로 은퇴를 선언했는데, 이 결정으로 인해 그녀는 운동선수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6년 코리아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빡빡한 훈련 일정이나 경쟁 목표 없이 무의미한 나날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는 젊은 시절 내내 스케이트를 타며 지냈고, 스케이트를 그만두고 나니 제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선 활동과 사회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통해 점차 슬픔을 극복했지만, 아이스링크의 주목을 벗어나 자신을 재정의하는 법을 배워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김연아의 선수 생활은 10년이 넘는 여정으로 눈부신 성공과 고통스러운 실패, 그리고 그녀를 여러 번 눈물 흘리게 만든 노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7살 때 어머니가 그녀를 부천의 지역 아이스링크에 데려갔을 때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타고난 재능은 금세 발견되었고, 12살의 나이에 한국 국가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이 업적을 달성한 최연소 선수가 되었습니다. 2006년 그녀는 15세의 나이로 세계 주니어 피겨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서 국제 데뷔를 하여 금메달을 획득하고 프로 선수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연아의 선수 생활에서 가장 큰 성공은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이루어졌는데, 당시 그녀는 세계 기록 228.56점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녀가 조지 거슈윈의 F장조 협주곡과 타이스의 명상을 연주했을 때 트리플 루츠와 트리플 토의 댄스 동작과 감정 표현이 뛰어나 완벽하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승리는 한국의 영광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퀸 유나라는 이름으로 국민적 아이콘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번의 세계선수권 대회 우승 2009년, 2013년, 3번의 세계 은메달 2007년, 2008년, 2010년과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자신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러한 업적으로 그녀는 대한민국 스포츠 훈장, 2010년 타임지, 올해의 인물, 2016년 세계 피겨 스케이팅 명예의 전당 등 수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은퇴 후 김연아는 다른 활동으로 전향했는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올림픽 성화대에 불을 붙였는데, 이 순간은
수백만 명의 한국 시청자들을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코치로 활동한 Kiss and Cry 2011 등의 TV쇼에 참여했고, 삼성, 나이키, 하이트 진로 등 주요 브랜드의 광고 캠페인에 출연했습니다. 2018년 그녀는 젊은 운동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김연아 장학금을 설립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려는 그녀의 헌신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김연아의 선수 생활은 실패와 도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는 2011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일본의 안도 미키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을 때였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1년 동안 휴식을 취한 후 그녀는 여전히 정상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녀는 2012년 SBS와의 인터뷰에서 트리플 플립을 하지 못하자 연습실에서 울었고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엄마와 코치를 실망시킬 수는 없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끈기는 2013년 세계 타이틀을 되찾으며 보상을 받았지만 부상과 압박에 시달리던 몇 달 동안 그녀는 고통스러운 기억만 남겼습니다. 또 다른 실패는 2014년 소치 올림픽의 논란이었습니다. 그녀가 주제곡인 아디오스 노니노와 광대를 보내라에 맞춰 선보인 연기는 비평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지만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콥에게 불과 5점 48점 차이로 졌다. 일부 사람들은 채점 시스템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연아는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보그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메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껴 경쟁을 리뷰하면서 울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결과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연아를 울린 노력은 경쟁뿐만 아니라 부상과 심리적 압박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도 관련이 있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그녀는 발목과 허리 통증을 꾸준히 겪었지만 그래도 하루에 8배에서 10시간씩 훈련해야 했습니다. 2010년 AMBC 다큐멘터리에서 코치 브라이언 오서가 그녀에게 댄스 동작을 다시 시도해보라고 했을 때 그녀가 연습실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저는 강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냥 평범한 소녀가 되고 싶은 날도 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러한 순간들은 그녀가 정상에 오르기 위해 치른 희생을 보여줍니다. 13세의 가족을 떠나 캐나다에서 훈련을 받은 것부터 올림픽의 꿈을 좇아 젊은 시절의 즐거움을 포기한 것까지요. 은퇴 후에도 김연아는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 2019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온라인에서 읽을 때 울었다고 말했으며 특히 경쟁에서 은퇴한 후 체중이 약간 늘었을 때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제 몸을 조절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가 비판을 극복하고 사회에 계속 기여하는 회복력은 그녀의 정신력을 증명합니다. 김연아가 늘 갈망해온 업적은 피겨스케이팅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과 전 세계에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기는 데 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목표는 한국 피겨스케이팅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고 그녀는 2010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이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이 스포츠에서 처음으로 우승한 것입니다. 그녀의 성공은 현인지, 유영 등 그녀를 개척자라 부르는 젊은 운동선수 세대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2023년 한양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단순히 메달을 따는 게 아니라 한국인이 어떤 분야에서든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연아 역시 자신의 명성을 활용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항상 노력한다. 2018년에 설립된 김연아장학재단은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젊은 선수들에게 총 5억 원 이상의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병원에 2억 원을 기부하는 등 자선 활동에도 참여했다. 2021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단순히 운동선수가 아닌 지역사회에 도움을 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러한 성과는 메달로 측정되지는 않지만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김연아는 또한 항상 새로운 분야에서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녀는 2013년에 고려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2018년에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는 힘든 경쟁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룬 성과입니다. 그녀는 또한 MC, 아이스 스케이팅 쇼 프로듀서, 유니세프와 같은 국제기구의 홍보대사 등 다양한 활동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녀가 경력의 정점에 도달한 후에도 계속해서 학습하고 기여하려는 야망을 보여줍니다. 사랑과 결혼은 김연아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많은 기쁨과 슬픔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1년간의 교제 끝에 2022년 10월 22일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의 멤버인 고우림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8년 김연아가 기획한 피겨스케이팅 행사인 올댓스케이트의 자선쇼에 함께 참여하면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예술적 조화와 상호 존중을 통해 꽃을 피웠습니다. 김연아는 결혼식 전 인스타그램에 우리 미는 힘든 날에도 저를 웃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제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으며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이면서도 감동적인 자리였습니다. 김연아와 고우림의 결혼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여겨지지만 어려움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녀가 사랑에 대해 겪은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관계를 공개한 후 대중과 언론으로부터 받은 압박이었습니다. 국민적 아이콘인 김연아의 사생활은 종종 비판을 받았으며 일부 기사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부정확한 보도를 했으며 심지어 두 사람이 빨리 결